기관 투자자의 매도로 지수가 하락을 했다.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로 지수가 올라갔다. 기관 투자자 얘네들은 뭐 하는 애들이고 어떤 애들이길래 정체가 뭔가 정말 개같이 행동하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개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자주식TV의 미라클입니다. 네, 오늘 방송은 제가 지난번에 좀 욕을 할 수 있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정말 제가 싫어하는 애들이에요. 여러분 기관 투자자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기관 투자자.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 그다음에 외국인, 기관 투자자 세 개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기관은 국내 기관들을 얘기합니다. 해외 기관은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외국인으로 표시가 돼요. 국내 기관들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기관 투자자라는 말을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막 신문에서 뭐 기관 투자자의 매도로 지수가 하락을 했다.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로 지수가 올라갔다. 기관과 외인의 쌍매수가 일어나서 지수가 올라갔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과연 기관 투자자 얘네들은 뭐 하는 애들이고 어떤 애들이길래 시장에서 주축을 이루고 있고 대체 정체가 뭔가? 누구냐 너? 투자 오래 하셔도 한 3, 4년 되신 분도 모르더라고. 기관 투자자가 뭔지. 그냥 기관이 사면 좋은 거고 팔면 나쁜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관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소크라테스가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 뭐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뭐 지피지기면은 백전 불태다. 그래가지고 적을 알아야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기관이라는 애들이 어떤 애들인가 알아야 되거든요. 일단 기관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기관 종류가 세 군데가 있는데 금융투자, 투자신탁, 보통 투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연기금. 가장 큰 기관 투자자들이고요. 그 이외에 은행, 보험, 우체국, 기타 금융, 기타 법인, 상호펀드 이렇게 있습니다. 얘네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요, 증권사, 금융투자. 여러분들 뭐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이렇게 금융투자 붙잖아요. 이런 애들이 증권사예요. 뭐 한국투자신탁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뭐 대신증권 이런 데도 다 증권사들이 다 금융투자로 들어갑니다. 얘네들은 어떤 돈으로 그 시장에 들어올까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자기네 돈을 굴려요. 회사에 쌓아놓고 있는 돈 있잖아요. 그런 돈을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게 금융투자라고 잡힙니다. 그럼 여러분들 펀드도 많이 하시죠. 펀드 뭐 은행 가서 펀드 가입하라고 가입하면 돈 넣고 여기저기서 펀드 가입하잖아요. 그런 펀드를 움직이는 애들이 투자신탁입니다. 말 그대로 투자를 믿고 맡겼다. 그래서 신탁이라서 투자신탁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줄여서 투신이라고 많이 하죠. 투신. 정말 투신불패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펀드 하는 애들이 투자를 굉장히 잘했어요. 전에는. 정말 잘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신탁만 따라가도 손해를 안 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올해 투자신탁은 정말 개판이에요.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 이제 직접 투자하다 보니까 펀드 자꾸 돈을 빼요. 자기네들은 잘하고 싶은데 자꾸 돈 달라 그래. 투자신탁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좀 별로 요즘 상태가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기금은 말 그대로 국민연금. 우리 매달 국민연금 내고 있죠. 그거를 이제 모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기금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는 대상이 뭐 국내 증시도 있고 해외 증시, 채권, 부동산, 해외 뭐 리츠 굉장히 많은 대체 투자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임대로 받는다든가 그런 국민연금 투자 굉장히 많이 하는데 국민연금이 근데 최근에 국내 주식의 비중을 좀 줄였어요. 해외 주식이 좀 많이 나가 있는데 좀 한심한 일이죠. 예, 국내 주식을 자기네들이 지키고 올릴 수 있는데 굳이 왜 해외로 나가는지. 미국 같은 데 투자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정말 모래성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미래를 담보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국민연금이 1%만 손실이 나도 우리 미래의 2, 3년이 깎아나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 기관 투자자 요놈들이 개관이라고 부르잖아요. 정말 좀 개같이 행동하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개관입니다. 저는 항상 투자를 하면서 보면은 실시간 매동이나 장 끝나고 보면은 매동을 보면은 기관들 엄청 욕해요. 이 새끼 또 시작했네. 왜 이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진짜 미친 듯이 팔아대끼는데요. 이게 정말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미친 듯이 팔아대끼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마디로 시장의 주도권을 놓쳤어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엄청나게 빠졌다가 지수가 급하게 올라갔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 올린 주체들이 누굴까요? 기관들은 아니에요. 이때 기관들은 안 샀거든요. 이때 올린 주체가 개인과 외국인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왔잖아. 근데 얘네가 지금 들어가려니까 너무 비싸. 그러니까 화딱지가 나죠? 자기도 끼고 싶은데 주도권을 놓쳤어요. 근데 주도권을 잡고 싶잖아.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9월 달에 엄청나게 2조 3조를 매도하면서 여러분 9월 달에 굉장히 힘들었죠. 9월 말까지. 9월 말에 엄청나게 시장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고점 대비 한 15%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그게 다 기관 짓입니다. 그때 개인과 외국인이 조금 버텼어서 망정이지 그때 개인과 기관도 아마 패닉셀 나왔으면 정말 많이 빠졌을 거예요. 공매도가 없으면 얘네는 수익을 못 내요.
이걸 만든 게 바로 기관 투자자들이고요. 이걸 만든 이유가 뭘까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흐름 안에서만 그냥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원하게 페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시장이 올라가는 걸 바라진 않아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한테 주도권을 넘겨야 되니까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금리가 내려가고 시장이 올라가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주도권을 놓치니까 약간 급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시장 하락을 만들어냈고, 결국은 지금 시장이 좀 재미가 없죠. 근데 아마 공매도가 내년 3월, 2월 이때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데, 그때까지는 아마 기관 투자자들 적극적인 매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질적인 문제인데, 공매도는 저를 완전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세제가 개편돼가지고 좀 고시총은 공매도를 치게 해주고, 그리고 좀 코스닥이나 저시총 이런 스몰캡 종목들은 공매도를 좀 못 치게 하고, 이렇게 좀 제도 개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기관 투자자들도 좀 겁을 안 먹고 좀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라임 사태라든가 JLS, ELS 사태 많이 들어봤죠? 전액 손실난 그런 종목들, 기관 투자자들은 그런 뻘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고객들 오면은 못 알아듣는 말로 아유 좋은 거다, 막 이상한 용어, 전문 용어 쓰면서 좋은 거다, 뭐 손실 해제되고 뭐 리스크 관리하고 다 된다, 그래놓고 나중에 다 터져버리면, 아니 우리가 그때 위험 고지하지 않았냐, 우리는 그냥 하던 대로 한 거다, 원래 위험한 거다, 이렇게 발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관 투자자는 절대 믿지 마세요. 절대 믿지 말아야 되는 기관 투자자 중에 제일 믿지 말아야 될 게 증권사의 PB들, 프라이빗 뱅커라고 하죠. 그 증권사 지점에 있는 PB들은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그냥 영업사원들이에요. 영업사원들이 뭘 알아요. 그냥 팔면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저기 이상한 거 많이 듣고 와가지고 이상한 거만 막 이상한 잡주 막 이런 것만 추천하는데 절대 하지 마세요. 증권사 PB들은 그 약간 날라리들이에요. 그냥 증권사 자격증 몇 개 따가지고 그냥 증권사 들어와가지고 영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업사원한테 속지 마시고요. 뭐 증권사 다니시는 분 한번 저랑 뭐 한번 대결하셔도 저는 100% 이길 자신 있고요. 증권사 다니시는 분들 별거 없습니다. 가방끈만 길고요. 실전 경험도 없는 그냥 모범생 스타일 그런 분들이에요. 굉장히 뭐랄까 이론은 밝은데 실전에 너무 약하신 분들. 거기서 진짜 아는 분들 몇 분 계세요. 정말 프로 트레이더 그런 분들 계시는데 증권사 전체 인원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은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고객과 만날 일이 없으니까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정말 바보 같은 게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선물 만기 3개월마다 한 번씩 옵니다. 이때 기관 투자자들이 매 만기마다 거의 3, 4천억씩 날려요. 왠지 알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증시가 상승한다에 베팅을 합니다. 근데 기관 투자자들은 항상 하락한다에 베팅을 해요. 그럼 어땠습니까? 3월, 6월, 9월 결국 다 올라갔거든요. 기관 투자자들 결국은 수천억, 제가 봤을 때는 선물로만 1조 날린 것 같아요. 근데도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왜일까요? 고객 돈이니까. 기관 투자자들 그래도 안 망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막 3천억, 4천억, 5천억 막 이렇게 매번 몇 조 원의 손실을 나고 있는데도 안 망하는 이유 뭘까요? 여러분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 받죠. 여러분 신용 미수 땡길 때마다 이자 받습니다. 그게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은행 이자 지금 2%죠. 신용 이자 몇 프로? 6%, 8%예요. 신용 조금만 써도 6%, 8% 이자 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잘 못 느끼시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이자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다른 데서 손실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관 투자가 정말 안 좋은 집단인 이유가요. 정부가 정말 기관 투자자들은 지원을 많이 해줘요. 세제 혜택도 많이 주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돌려주고, 뭐 이런 기금 같은 거 있잖아요. 정부가 세금 쏟아 부을 때 기관 투자자들을 통해서 쏟아 붓거든요. 근데도 뻘짓거리를 엄청 해요. 근데 그게 다 국민의 돈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절대 펀드 하지 말고 이상한 파생 상품 뭐 추천한다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증권사 PB 말 듣지 마시고요. 뭐 대형 자문사 운용사 피하세요. 여러분들 아시는 유명한 데 있잖아요. 그런 데 피하세요.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탄력성이 없습니다. 오늘 결론은 기관은 우리의 적이다. 절대 믿지 마라. 얘네 아무것도 모른다. 정말 바보들이다. 오히려 여러분들도 똑똑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기관에 좀 욕을 해봤고요. 정말 개간놈들 언제까지 팔까 봅시다. 그리고 만약에 공매도가 다시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산다고 보면은 정말 자신감 없는 애들이다. 기관이 아마 당분간은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힘들 겁니다. 때문에 오늘은 정말 우리의 적, 외국인이 아닌 기관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좀 외국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방송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방송으로 뵙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